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파트 1. 끌어당김의 법칙은 왜 잘 작동하지 않을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양자 물리학자 출신의 저자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에 이어 이 권에서도 현실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의도 1권에서 저자의 꿈에 나타난 보호구역 감시원이 낸 수수께끼에 대해 살펴본다. 그 수수께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수수께끼의 힌트 중 하나가 꿈이라는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가끔 잠을 자는 중에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 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꿈은 의식적인 꿈으로 소위 자각몽으로 바뀐다. 자각몽 속에서는 꿈꾸는 사람은 그 가상현실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모두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의도적으로 자각몽을 꾸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마음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것은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낮 시간 동안 위의 질문을 자신에게 최소한 10번은 던져야 한다. 내면에 지켜보는 자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자각몽을 꾸고야 말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요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 질문에 자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꿈꾸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상황을 비판적인 눈으로 살피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각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꿈속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이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거기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꿈은 건강에 위험도 없다. 또한 꿈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꿈속의 물체를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꿈속의 심상들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뇌는 이 이미지들을 마치 깨어서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그러나 트랜서핑 모델에서는 꿈을 다르게 해석한다. 잠재의식은 저 혼자 무엇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가능태 공간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뇌는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의 정보의 주소와 비슷한 무엇을 담고 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단지 낡은 벽돌들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정보는 모두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영혼을 통해서 의식으로 전해진다. 우리의 영혼은 가능태 공간에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의 무작위로 동조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심상들이다. 꿈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아니다. 마음은 꿈이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들을 덜어보게 된다. 그런데 꿈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면 꿈의 시나리오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시나리오는 가능태 공간의 각 섹터 안에 있다. 마음이 잠자고 있을 때 영혼은 가능태 공간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정 섹터에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일어난다. 영혼이 그 섹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섹터의 사건들은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실제 삶에서 쌓아온 기대와 두려움과 생각에 따라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가능태가 마음속을 스쳐갈 때마다 영혼이 즉시 그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어울리는 가능태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꿈이란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여행하는 것이다. 이 가능태 공간 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는 수시로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골라잡으며 꿈의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꿈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은 특정 욕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 생각이 마음속을 스치면 그것은 영혼의 의도로 바뀐다. 의도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시나리오가 있는 섹터로 옮겨가게 하는 힘이다. 꿈과 동일한 일이 실제 삶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뿐이다. 꿈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즉각 나타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방사되고 있는 에너지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물질적 요인들로 인해서 이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체된다. 잠재된 가능태가 물리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꿈에서는 불활성이라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섹터를 옮겨 다니는 것이 즉석에서 실현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면 생각이 우리를 한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데려다 놓는 이치와 욕망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목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골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꿈속에서 깨어있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깨어있기를 터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주 속의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하는 무지에는 빠지지 말도록 하자.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고 그곳에는 온갖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현실화되어 있는 섹터가 얼마든지 있다. 의도의 마법적인 힘. 생각은 삶 속의 사건들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행동의 결과는 눈에 명확히 보인다. 그러나 생각의 결과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덜 분명하다. 이것은 균형력의 작용과 관계가 있다. 균형력의 작용은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요도가 높으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나고 이 잉여 포텐셜이 클수록 그의 현실은 그가 원하던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트랜서핑 모델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를 통과해 가는 에너지가 생각에 의해 변조되고 이 에너지가 사람들을 그 생각에 어울리는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놓는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생각이 우리를 그에 어울리는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있는 섹터로 데려다 놓는다고 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생각은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단지 생각만으로는 다른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나 겉보기에만 그렇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심상화하고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쓸 때 생겨나는 잉여 포텐셜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능태가 물리적으로 현실화될 때 개입되는 불활성 때문이다. 꿈에서처럼 현실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 충분히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한 열정이 금방 식어버려서 쉽게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저지르는 실수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내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여러가지 목표들을 정해놓으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허공 속으로 흩어져 버린다. 가능태 흐름은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헤엄쳐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의 특정한 섹터에 주의를 돌려 모든 노력을 하나의 정해진 목표에 집중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생각은 파도 꼭대기의 한 방울의 거품과도 같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예로 들면 먼저 팔을 들어 올리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욕망이 형성된다. 그러나 욕망이 팔을 들어 올려주지는 않는다. 팔은 욕망이나 결정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로서 올려진다. 의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욕망은 목표 그 자체를 지향하지만 의도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한다. 의도는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욕망은 팔을 들어 올리고 싶은 결과에 집중하고 의도는 팔의 근육을 움직여 들어 올리는 과정에 집중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간청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내가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나의 선택과 맞아떨어지고 동시에 어떠한 법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 나는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선택은 간청이 아니다. 선택은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이다. 의도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잉여 포텐셜 에너지가 행동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행동은 의도 속에서 하나가 된다. 행동 속의 의도는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잉여 포텐셜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준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행동해야 한다. 행동할 때 우리는 의도의 에너지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도를 실천할 때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기대, 근심, 지나친 고민과 욕망은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을 뿐이다. 행동 속의 의도는 포텐셜 에너지를 소비해줄 뿐만 아니라 기운도 불어넣어준다. 결론적으로 의도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현실화시키는 구동력이다. 외부 의도. 의도는 욕망과 행동의 조합이다. 자신만의 힘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부 의도라 한다. 의도의 작용을 외부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들다. 이것이 외부 의도이다. 외부 의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 의도를 통해 우리는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정할 수 있다. 외부 의도의 개념은 가능태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주무른다는 것은 바로 외부 이도의 작용이다. 외부 이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내부 이도는 길을 가다 본 사과나무를 배나무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외부 이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사과나무가 있는 길 대신 배나무가 있는 길을 선택하고 전이가 일어나게 한다. 물질화 작용이 가능태 공간의 한 트랙으로부터 다른 트랙으로 옮겨가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만으로 연필을 움직이려고 애써도 연필은 움직이지 않는다. 연필이 움직이는 것은 연필이 다른 위치에 있는 인생 트랙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연필이 다른 장소에 놓여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찾아낸다. 사념 에너지가 충분한 힘으로 방사된다면 연필은 실제 공간 속의 새로운 지점들로 차례로 옮겨가면서 물질화될 것이다. 이때 움직이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가능태 공간에서 대상이 물질화되는 지점인 것이다. 물체를 이동시키는 염력은 이렇게 의도의 힘으로 에너지를 보내어 가능태 공간에서 대상이 물질화되는 지점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외부 이도가 작용한 결과를 끊임없이 대면하고 있다. 내부 이도는 하나의 동일한 인생 트랙 위에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관여하지만 외부 이도는 원하는 바가 실현되는 인생 트랙을 선택하려는 모든 시도에 관여한다. 쉽게 설명하면 내부 이도는 같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시도로 본다면 외부 이도는 무대와 장치가 다른 여러 무대로 이동하며 원하는 역할을 얻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외부 이도는 마치 방사광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모든 마법의식은 자신의 외부 이도를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고대 문명들은 마법의식이 없어도 외부 이도를 활용했고 이 비전 지식의 파편들이 우리 시대의 마법의 형태로 전해졌다. 이 마법의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외부 이도를 잃어버리고 내부 이도만을 편향적으로 개발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펜듈럼이다. 펜듈럼은 내부 이도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외부 이도를 통제하는 것은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가능한 일이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 에너지의 본질은 욕망과 내부 이도와 외부 이도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욕망은 목표 자체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고 내부 이도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고 외부 이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이치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외부 이도는 목표가 그저 스스로 실현되도록 허용한다. 내부 이도는 목표를 성취하는 반면에 외부 이도는 목표를 선택한다. 외부 이도에서 우리는 외부 관찰자의 입장을 취한다. 모든 일이 의지에 따라 일어나지만 그것은 일종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다. 외부 이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과정을 지향한다. 목표가 성취되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내부 이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어떤 것을 실현시키려고 애쓴다. 반면에 외부 이도는 목표가 적당한 곳에서 일어나도록 가능태 공간을 움직인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다면 가능태 공간이 우리를 향해 움직여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능태 공간은 저 혼자서 우리의 목표 실현을 위해 움직여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취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외부 이도에 불가능은 없다.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한 섹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부 이도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화하는 위치를 바꿈으로써 날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은 물질 공간 속의 특정 경로에 따라 그 위의 각 지점에 차례대로 물질화되는 것이다. 꿈속에서 날기 위해서는 약간의 외부 이도만 있으면 충분한 반면 불활성 물질 세계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외부 이도를 경험해 보려면 일상적인 느낌과 관념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은 인습적 세계관의 좁은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 외부 이도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각몽 훈련이지만 저자는 현실에서 자각몽 훈련 대신에 자각생 연습 방법을 제공한다. 현실이 꿈과 다른 점은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물질화되는데 불활성이 개입된다는 점뿐이다. 그리고 이 불활성은 시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트랜서핑의 핵심은 내부 이도를 거부하고 외부 이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부 이도는 마음이 영혼과 합쳐서 일치되고 조율될 때 외부 이도로 바뀐다. 외부 이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작용하고 있어서 종종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외부 이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의 사념 에너지가 원치 않는 사건에 동조됨으로써 우리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어떤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을 때 내부 이도는 그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마음은 두렵고 영혼은 더더욱 두렵다. 마음은 혐오를 느낀다.
영혼도 그렇다. 마음은 증오한다. 영혼은 그보다 심하게 증오한다.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의기투합한다. 외부 의도는 우리가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는 순간에 각성된다. 외부 의도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것을 현실화한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종류의 사건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외부 의도는 단순히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것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섹터를 가능태 공간에서 선택한다. 외부 의도가 의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열망을 향해 의기투합해야 한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의 균형력에 영향을 주고 가능태 공간에서 부정적인 섹터로 사념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외부 의도의 해로운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가능태 공간이 있고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태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전부다. 외부 의도는 우리의 의지력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의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는 오직 이 일치를 이루어내는 데에만 우리의 의지를 겨누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 의도가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시나리오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외부 의도가 우리를 위해 작용하게 하려면 깨어있는 의식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삶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얻으려면 참여자로부터 관찰자로 역할을 바꾸어야 한다. 내면을 지켜보는 자는 깨어서 활동해야 한다.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은 우리의 깨어있는 정도에 비례한다. 누군가 골치 아픈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즐겁게 해결되는 상상을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문제는 예상 외로 쉽게 해결될 것이다. 나에겐 단지 선택할 권리가 있을 뿐이지 무엇을 변화시킬 권리가 없음을 명심하자. 깨어있는 의식은 통제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것이다. 통제력은 오직 부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유쾌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하여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만 발휘해야 한다. 특정 가능태가 스스로 실현되게끔 세상이 허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자.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게임을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다. 소위 지성적이라는 사람들의 비밀은 깨어있는 의식에 있다. 날카로운 지성과 우둔함을 가르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는 정도의 차이다. 게임에 몰두해 있으면 인식의 범위가 가려진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을 흐려놓는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무의식으로부터 직관적 정보를 수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영혼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워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새벽별의 속삭이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영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외부 의도를 만들어내며 깨어있는 의식이 외부 의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작용하게끔 해야 한다. 고도로 깨어있는 의식 상태는 마음속에 지켜보는 자가 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성취된다.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너는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순수한 의도. 어떻게 하면 가지겠다는 결정과 나서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대답은 의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과 의도는 차이가 있다. 소망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욕망은 정의상 그 자체가 이미 포텐셜이다. 의도는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다. 의도는 단지 행동할 뿐이다. 순수한 의도는 결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의도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소원 성취의 비밀은 욕망을 거부하고 대신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인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외부 의도야말로 본질적으로 트랜서핑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외부 의도가 인생 트랙을 옮겨 다니거나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 사이를 물질화 현상이 움직여 다닐 수 있게 한다. 외부 의도는 물질화 현상이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 사이를 움직여 다니는 것이 가능함을 가르쳐준다. 외부 의도에 몸을 맡기려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그러나 중요성이 존재하는 한 이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 의도를 얻기 위해 중요성을 낮추고 목표를 이루려는 욕망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한 목표에 어떻게 이를 것인지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한다는 것은 욕망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저 욕망 없이 원하고 행동해야 한다. 내적, 외적 중요성을 낮추어야 한다.